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자, 드디어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코스피 투자자들은 좀 아쉬운 하루였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투자자들은 또 생각보다 크게 올라갔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코스피는 오늘 2400선을 무너뜨렸어요. 2400선이 무너진 상태로 회복을 못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만 더 가면 680포인트를 만회할 수 있었는데 만회를 못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하락을 했지만 2400포인트는 지켰으면 하는 그 마음이 좀 아쉽게 됐고요. 코스닥은 680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빠져서 코스닥은 올랐지만 조금만 더 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 하루 한 해가 지금 주식 투자자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많은 투자자들에게 미국 투자자 빼고 코인 투자자 빼고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주식이라든가 조금 느린 그 이 투자 어떤 대상을 지금 사고 있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좀 힘든 한 해였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지금 코스닥, 코스피 다 이제 뭐 장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일단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우리 증시를 지금 관통하는 딱 두 글자 환율이죠, 환율. 환율이 지금도 보니까 1473원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73원 60 전까지 이제 조금 올랐고요. 이게 아직 뭐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1472원 50전 지금 약간 이제 한 1원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1470원대, 1480원대, 1485원까지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이 대단한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법원이 발부하면 구속을 해야 하는, 체포해서 구속을 해야 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 직전이고요. 이번 연말 연시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일단 이틀간의 31일과 1월 1일에 이틀간의 휴장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뭐 나올 수 있고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고요. 오늘도 이제 그 제주항공 이제 비행기 사고 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그랬는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속 무거워요. 그 100명이 넘는 179명이라는 진짜 소중한 생명이 이 연말 이 시간이면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보내다가 휴가를 또 방콕을 다녀오셨으니까 잠깐의 쉼을 위해서 내년에 또 열심히 부지런히 달리기 위한 잠깐의 쉼을 위해서 네. 휴가를 다녀오시던 그 우리 소중한 17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뭐 태국 국민도 두 명이 껴 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됐고 그 폭발 당시 이제 이 영상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 또 하나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10년 만에 이제 벌어진 참사인데 이태원 사건도 중간에 있었고 하여튼 너무나 그 속상한 어떤 국민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그런 참사가 이 안전 문제가 도대체 언제쯤이면
좀 안 일어날 수 있을까?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걸 안 보고 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어제 오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 사건을 뭐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뭐 진짜 못된 사람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그 정을 나누는 그런 민족이니까 좀 국가 애도 기간이 4일까지잖아요.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애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진짜 그렇게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그 추모할 수 있는 그 분향소도 이제 마련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국가 애도 기간이다 보니까 시간 내서 추모를 하고 오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그렇게 추모할 수 있는 시간도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서둘러서 근처에 있는 분향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에 일단 코스닥은 이제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은 좀 빠졌는데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44종목이 올랐고요. 443종목이 빠졌습니다. 비슷했지만 0.22% 하락했고 코스피 100이 0.43% 하락해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이제 지수가 조금 내려왔다는 거고요. 오늘 2399.49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쉽죠? 코스닥은 1138종목이 올랐고 488종목이 빠졌습니다. 1.83% 많이 올랐고 코스닥 150이 2.19% 올랐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678.19 아쉽죠. 680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코스피는 기관만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팔았습니다. 오늘 개인은 양시장에서 다 매도를 했고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만 샀고요. 지금 선물지수는 0.19, 0.2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좀 하락하는 상태고요.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1471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471원 80전까지 좀 내려왔고요. 아직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그 환율 시장, 이 원달러 환율도 지금 한 5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하려면. 그래서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국제 유가는 1.41% 올랐습니다. 다시 70달러대로 다시 이제 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장중에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했지만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 또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지만 제약과 2차 전지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각각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저가 매수세 유입 및 원달러 환율 안정으로 상승 전환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채 금리 상승에 빅테크 중심의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정치 불안 이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원달러 환율 안정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기반으로 제약과 일반 서비스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제가 아까 장중에 써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그 골든크로스 나온 종목들 제가 써드리잖아요. 골든크로스는 이제 이탈에 한 번씩 써드리는데 오늘 써드린 골든크로스 종목들 보시면은 로봇주가 3종목인가 4종목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봇이 좋은 흐름,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로봇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자마자 큰 어떤 빨간색 보이는 상승 종목이 크게 보이지 않는데 셀트리온이 4% 정도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61%, 네이버가 0.6%대 이렇게 올랐습니다. 세 종목 올랐고, 반면에 빠진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은 없어요. KB금융과 고려아연이 2%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빠진 종목이 세 종목밖에 안 돼요. 신성델타테크, 클래시스, 리노공업이 빠졌고요. 자, 오른 종목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대, 엔캠이 10%대, 리가킨바이오와 휴젤이 5%대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 제약 아니죠. 업종 보니까 제약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약 상승 종목 보니까 오리엔트바이오가 상한가, 한올바이오파마 15%대, 경보제약이 13%대 올랐고, 제약 하락 종목은 일동홀딩스가 5%대, 광동제약이 3%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업종 하락한 업종, 통신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LGU 플러스가 3%대, KT가 2%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신성장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퀀타메트릭스 17%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대, 시메스가 14%대 올랐고요. 자, 반면에 하락한 업종은 출판 매체 복제가 혼자 유일하게 빠졌는데 양지사가 2%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셀루메드가 상한가, 메디포스트 12%대, 퓨처캠과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11%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경남제약이 6%대, MFC 5%대 빠졌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알테오젠, HLB, JY펜터테인먼트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K카, KCC 글라스, 아세아시멘트, IS동서, 백산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삼목에스폼, KPS, 감성코퍼레이션, 제이오, 삼표시멘트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좀 알려드릴 소식, 지금 거래세, 증권 거래세율이 이전에는 0.18%였는데 0.15%로 0.03%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12월 27일 매도한 물량부터 이 바뀐 세율이 적용됩니다. 약간 이제 좀 깎아주는 거죠. 그래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증시 그 부진을 좀 만회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단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좀 큰 그 규모의 거래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세금 아끼는 게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또 금요일 날 거의 장 마감하고 나왔나요? 삼성증권에서 바이오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서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텔레그램 방에는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자, 어떤 리포트냐면 2025년 주목할 만한 바이오 3선 해가지고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R&D 성과가 돋보였던 2024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알테오젠, D&D 파마텍, 녹십자, 오름테라퓨틱, 유한양행, 인벤티지랩, 펩트론, 리가킨바이오, SK팜테코,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들의 이제 주요 모멘텀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24년 2월에 머크하고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 또 24년 11월에 다이이치산교와 계약 체결했다.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거를 영광을 이어나가는 2025년 이런 이제 제목의 페이지 보면은 25년도 주요 기업에 기대되는 모멘텀 해놓고 쭉 소개가 돼 있는데 이 중에 알테오젠 보면은 머크의 키트루다 SC FDA 허가 신청 및 허가 이게 이제 그 하반기 무렵에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되게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테오젠 글로벌 시장에서 두 번째로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성공, 또 2025년 예상되는 하이드로자임 성과,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 가능 시기 해놓고 별표를 쳐놨는데 키트루다 SC의 FDA 승인 및 판매 마일스톤은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될 거다. 그럼 내년 하반기인데 25년 하반기가 되면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컨센서스 보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엄청난 실적 성장이 25년 하반기부터 나올 거고 25년 상반기에 이거를 선반영하게 될 겁니다. 대략 3개월 정도 아닐까 싶은데 1분기 막판쯤 되면은 다시 주가의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6만 8천여 주를 샀습니다. 기관이 14,900여 주를 팔았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알테오젠. 기관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세게 들어왔고, 기관은 조금 약하게 팔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62,800주 매도 우위였는데, 일단 주가는 30만 9,500원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원래는 이제 5%대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이 조정의 장중에 나왔죠. 거래량 보시면은 주가는 올랐지만 거래량은 80만 9천 주. 어제 절반도 안 돼요. 27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 주가 상승은 뭐 본격적인 어떤 상승 추세 아니면 뭐 아주 강력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코스닥 지수를 사는 어떤 그런 세에 의한 그런 상승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과는 거리가 아직은 있어요. 시간에 보면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 31만 원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일봉을 보면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121선을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1선에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조정이 나왔죠. 노란색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그런데 아래쪽에 스토캐스틱과 RSI를 보면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 뭐냐면요. 121선 근처까지는 무조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개장을 하면 저는 121선 부근까지 다시 올리고 이거를 뚫을지 아니면 좀 밀릴지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121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거의 80만 주를 최근 한 달간 사고 있는데 오늘도 12만 2천 주 매수 우위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역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그냥 역시나 기술적인 뭐 기계적인 반등 정도였는데 며칠 전에 에코프로 질문해 주셨던 분에게 댓글로 제가 57,5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58,500원을 지지해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27일 날 살짝 이탈했다가 오늘 뚫었는데 다시 57,500원까지 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매물대, 강력한 지지선과 강력한 저항선이 만나고 있다. 그래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못하고 57,500원 자리를 유지한 겁니다. 이거는 더 빠지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뭔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보면 역시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지속적인 하락세가 121선을 고점으로 해서 쭉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저점, 이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저점도 지금 저점 그 추세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56,400원, 57,500원 이런 자리는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스토캐스틱도 과매도권, RSI도 과매도권. RSI가 과매도권에 들어왔던 거는 올해 1월과 5월에 두 차례 있었고요. 주가는 지금이 최저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이게 잘 보이지 않은데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분홍색 선 240주 선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빠졌다가 오늘 살짝 반등을 하면서 이 자리가 57,500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57,500원은 주봉상으로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자리. 이 자리를 터치하면 이거는 바닥을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에코프로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한 75,000원, 7만원, 75,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지금 기관의 강력한 매수 덕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 76,000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320원 올려서 14,370원까지 갔고, 개인이 27만 8천 주를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 한 달 누적으로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시간을 보면 0.14% 20원이 더 빠졌습니다. 더 빠진 게 아니라 이제 빠진 거죠. 14,35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을 보면 제가 누누이 며칠 말씀드렸던 이 14,300원 자리를 뚫으면, 이걸 강력히 뚫으면 저 위에 있는 18,500원 있는 부근까지 주가가 더 갈 수 있다. 근데 오늘 뚫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렸습니다. 아직은 14,300원 정도 자리 매물대보다 위쪽에 위치를 살짝 하고 있는데요. 시간에 빠졌죠. 그러면은 14,300원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아래쪽에 매물대 자리 12,500원 아니죠. 12,500원이 아니라 13,000원 정도 되네요. 13,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이제 좀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자, RSI가 과매수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과매수권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면 과매수권까지 스토캐스틱 이 사이클이 아직 한 바퀴 더 돌려면 조금 남았으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14,000원대 중반 후반으로 살짝 더 올린 뒤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하지만 일봉 차트만 보면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단 십자형 패턴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환할 수 있다. 급등에 따른 하락 전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 하락 전환해서 만약에 장대 음봉을 때린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8,5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단숨에 올라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지지 확인하느라고 다시 밑으로 빠졌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를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8,500원까지 올릴 건데 일단은 지금은 하락 전환할 가능성에 대비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단기적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18,500원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지금 저랑 같이 8,000 뭐 몇백 원에 사신 분들은 그냥 홀딩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홀딩 오히려 그냥 홀딩하다가 눌림목이 생기면 그때 오히려 추가로 더 매수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8,000원대 뭐 상황 봐서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 다우가 마이너스 87, S&P 500이 마이너스 14,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49에서 50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뭐 미국 증시 개장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은 좀 더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그 마지막 거래일에서 조금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추세로 약간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CNBC에 오늘 그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서 보잉 있죠, 보잉 주가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4%대 하락하고 있다는 그 속보가 나오네요. 이거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보잉이 4%대 프리마켓 사우스 코리아에 이제 오더 주문받아 생산을 했던 그 B737800인가 보죠. 이 기종이. 예, 그래서 지금 제주에어 크래쉬 해가지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고요. 보잉 폴스 4% in pre-market as South Kore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보가 탁 올라왔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잉이라든가 이제 이 항공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지금 보니까 나스닥은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어요. 36포인트까지 좀 줄였고요. 다우는 마이너스 58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폭을 역시 좀 줄이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11. 낙폭을 좀 줄이고 있네요.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 보잉 주가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냥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고 혹시 31일하고 1월 1일 사이 중에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나 뭐 기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주어예요. 저거 탁 뜨길래 이게 뭐지 하고 그 무슨 속보인가 하고 보니까 이 미국 기사가 저 속보로 탁 떴네요. 우리 아마 찾아보진 않았지만 외신들에 많이 소개가 됐을 겁니다. 이 우리 오늘 이번 항공기 사고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12월 30일이죠. 내일 하루, 이제, 원래 24년은 하루 더 있고, 증시는 마무리를 했고, 투자자들이 이제 새해 맞이를 하면서 12월 31일 밤, 그 다음에 1월 1일 아침, 뭐,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어쨌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맞이 마음가짐도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결국은 뭐 달라지는 건 없이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마음을 잘 추스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환율은 1472원 30전으로 약간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